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부산항 제2신항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정비 전문업체인 사천의 한국항공서비스가 민간 항공기 정비동을 준공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이었던 하동마저 뚫리며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 사업이 4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NC 다이노스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국 시리즈에 막이 올랐습니다. 창단 첫 정규리그 우승을 거머쥔 NC 다이노스가 어제 열린 1차전에서 두산 베어스를 꺾고 기선 제압에 성공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창단 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직행 티켓을 거머쥔 NC 다이노스. 상대는 4년 전 한국 시리즈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두산 베어스. NC 팬들은 당시 쓰라린 패배의 기억을 시원한 승리로 되갚아주길 바랐습니다. 코리안 시리즈도 잘 마무리해서 통합 우승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4년 전의 서류 꼭 갚아주세요. NC 파이팅! NC는 루친스키, 두산은 알칸타라. 리그 최고 에이스의 대결인 만큼 팽팽한 투수전이 이어질 거란 예상은 경기 초반부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NC의 방망이가 빠르게 달아오는 겁니다. 1회 말 2루타를 치고 나간 박민우를 나성범이 간결한 스윙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4회 말 몸에 맞는 공 2개를 내주며 제구에 어려움을 겪던 알칸타라를 상대로 8번 타자 알테어가 스플리터를 공략해 가운데 담장을 넘겼습니다. 좌중간으로 넘어갑니다. 공포의 8번 타자 알테어가. 두산은 5회와 6회에 걸쳐 석점을 뽑아내면서 NC를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NC 투수진은 병살타와 삼진을 잡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경기 막판 NC는 박성민의 희생플라이로 귀중한 점수를 더하며 두산의 추격 의지를 잠재웠습니다. 투타의 조화가 어우러진 기분 좋은 서력전이었습니다. 1회에 선취점을 나는 상황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나. 2차전도 선수들, 코치들 같이 준비해서 내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 승리팀의 우승 확률은 75%. 우승을 위한 7분 응선은 넘은 NC는 구창모를, 두산은 플렉센을 선발로 내세워 오늘 2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창원 진해구에 위치한 부산항 제2신항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정부는 진해신항의 초대형 선박 접안 시설과 스마트 항만 시설을 갖춰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부산 가덕도와 경쟁 끝에 제2신항 위치로 결정된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입니다. 이곳 제2신항 공식 명칭이 진해신항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5월 부산시와 맺은 상생협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경남과 부산은 제2신항 입지를 경남으로 결정하고 항만 명칭은 지역명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 신공항을 부산으로 밀어주는 대신 진해신항을 얻었다는 빅딜설에 무게가 실립니다. 과거 부산항 신항 명칭 확정 시 지역명을 사용하지 못했던 도민들의 아쉬움과 불만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진해신항은 12조 원이 투입되는 경남 최대 국책사업. 해수부는 2040년까지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1척이 동시에 접안하는 시설과 항만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3위 스마트 물류 허브 항만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항만 건설 공사와 운영,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28조 원의 생산 유발, 17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항만 건설과 일자리 고용에 있어 지역 기업과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또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경남 11개 연안항과 무역항에 3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항만별 특화 개별 전략도 마련됐습니다. 마산항은 산업단지 지원 항만, 통영항은 어업 특화형 항만으로 육성하고 삼천포항은 해양 관광과 연계한 친수 공간을 더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2030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된 이번 결정으로 경남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물류비 절감 효과는 물론 동부가 항만 물류산업 중심 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내 유일의 항공정비 전문업체인 사천의 한국항공서비스가 민간 항공기 정비동을 준공했습니다. 정비동 건립으로 연간 100대 규모의 민간 항공기 정비 능력을 확보했다고 한국항공서비스는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사천 항공정비산단에 축구장 크기만한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카이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 캠스의 민항기 정비동입니다. 16,000여 제곱미터 면적에 높이가 29.2m로 보잉 787과 에어버스 350 등의 대형 기종 정비도 가능합니다. 연간 정비 능력은 항공기 100대 규모입니다.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로바디 A320 계열과 B737 기종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설비가 갖춰졌다. 올해로 설립 3년째, 캠스의 항공기 정비 실적도 지난해 넉 대에서 올해는 31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캠스는 군수 항공기와 헬리콥터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일본의 저비용 항공사를 공략해 아시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항공정비업체로 성장한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정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인천의 항공정비산단을 조성하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아시아나 인수에 나선 대한항공이 별도의 항공정비업체를 설립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사천의 항공정비 산업이 걸음마 단계부터 경쟁에 부딪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천에서도 그와 같이 경쟁적으로 뛰어든다면 국력의 분산일 뿐만 아니라 MRO 산업 자체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편 경상남도와 사천시는 사천 항공정비산단 확장을 위한 2단계 공사를 내년 6월에, 3단계 공사를 23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 아침은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10도 이상을 보이면서 평소보다 덜 쌀쌀한데요. 다만 아침에 운전하실 때 짙은 안개에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개로 인해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거창에는 가시거리가 50m까지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그 밖에 경남 내륙 지역에도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아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남 서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오후부터 다시 시작돼 밤에는 경남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까지 80mm가량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거제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돼서 내일 오전에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밤에 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만큼 오르면서 20도 이상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2도, 창원은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21도, 양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0도, 진주 1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1도, 산청은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전해상과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내일 아침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내일 밤 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들어와 모레 아침 기온을 뚝 떨어뜨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던 경남에 또 확진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7명의 추가 확진 환자 가운데 6명의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데요. 여기에 도내 유일한 청정 지역이었던 하동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단 한 명의 확진 환자도 나오지 않았던 하동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동의 10대 중학생과 같은 학교 50대 교사인데 이들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 환자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대학 강사인 창원 40대 여성과 이 여성의 남편을 비롯해 10대 초등학생과 김해에 사는 5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 7명 가운데 6명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겁니다. 소규모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천 40대 여성이 추가 확진되면서 사천 노부부발 관련 확진 환자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 환자 가운데 학생과 교사가 4명이나 나오면서 교육 현장도 비상입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창원 진해의 초등학교와 하동의 중학교는 오늘 하루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학교 내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학생과 교직원 등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교육 현장에서 집단 감염으로 번지진 않을지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실시간 협력을 통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때문에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발열이나 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병원과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창원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 이는 최근 3주 사이 3번째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유지하지만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되고 종교시설의 소모임과 식사도 금지되며 목욕탕의 전자출입 명부 설치와 이용이 의무화됩니다. 보건당국은 또 기침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면 전액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검사를 독려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던 김해 신공항이 4년 만에 사실상 백지화될 전망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한 건데 김경수 지사는 결과를 존중하며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론은 한마디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입니다. 국토부의 김해 신공항 계획안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보완할 점이 많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향후 활주로 수요가 추가로 요구되어도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봐지며 공장 주변의 장내 개발 계획이 산재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적 피해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김해 신공항 백지화 수준에 경남 지역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김해공항 확정안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면서 동남권을 동부가 물류허브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덕도를 최선의 대안으로 꼽아 가덕신공항에 힘을 실었습니다. 병강용 거제시장도 가덕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덕도가 최선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덕신공항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공항과 가장 가까운 김해시는 뒤늦은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 시가 주장했던 활주로 남쪽 이전 방안이 검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내심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선거 유불리만 고려한 포퓰리즘 정치가 공항 분야 세계 최고 기관의 경제성과 안정성 평가를 뒤집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신공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과거에 많은 국책 사업이 그렇듯 신공항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매우 신중한 사업이라고 논평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가야왕도 김해 스포츠클럽 출범식이 오늘 오후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합천 강양향교 기로연 재현 행사가 오늘 낮 합천읍 강양향교에서 진행됩니다. 함양군 시장 가는 날 행사가 오늘 낮 지리산 함양시장에서 펼쳐집니다.
제6회 산청 사회복지인의 행복한 동행 행사가 오늘부터 오는 20일까지 산청 성철스님 순례길과 산청군 작은 영화관에서 열립니다. 2020 창원 상공대상 시상식이 오늘 저녁 창원 리베라 컨벤션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방송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에서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창원시 통합재정 특례 연장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가장 큰 관문인 법안 1소위를 통과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창원시는 법안 개정 시 앞으로 5년간 44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12개 시군의 연계 협력 사업에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시군 연계 협력 사업은 지리 문화적으로 인접한 생활 권역을 중심으로 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진주 사천 광역 자전거 도로 개설과 진해만권 통합 관광벨트 구축 등 모두 12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진주 희망교와 중림숲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내동면과 평거동을 연결하는 희망교에는 460여 개의 LED 라인 조명으로 남강 물과 석류꽃 이미지를 연출했으며 중림숲에는 밤하늘에 은하수를 올려다보는 듯한 남가람 별빛길을 조성했습니다.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빚고 있는 진주시 평거동 상가 밀집 지역에 107면 규모의 공영 주차타워가 건립됐습니다. 진주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주차타워를 밤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의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 함양 서하초등학교와 진주 진성초등학교, 남해 상주중학교 등 3개 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서하초등학교와 진성초등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상생 모델은 물론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는 모범 사례로, 상주중학교는 공립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공모 사업에 경남은 4곳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함안 가야농협과 남해축협, 거창축협, 합천군 직영 로컬푸드며 이들 사업자에게는 국비 15억 원을 포함해 5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3.15일거 60주년을 기념해 2020 창원 민주영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영화제는 개막작 마틴 에덴을 시작으로 세월호와 4대강 등을 담은 저널리즘 다큐와 여성 권리 증진과 성평등을 다룬 디케 등 3개 항목으로 나눠 30일까지 모두 27편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제24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가 어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12일 동안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에서 펼쳐집니다. 경상남도와 밀양시, 한국연극협회가 주최하고 연극협회 경남지회가 주관하는 이번 연극제에선 16개 시도의 대표로 출전하는 19개 팀의 수준 높은 공연과 다양한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너무 필요한 거 있냐? 최근 창원 일부 부동산에 가파른 집값 상승이 나타나자 창원시가 부동산 시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시지가 1억 원 미만의 주택 중 재건축, 재개발 기대에 따른 가파른 집값 상승이 나타나는 곳을 집중 점검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세무서로 통보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